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주중 초반 리그 경기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 뒤 있을 챔피언스 리그 분석에 더 초점을 맞추며 분석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리버풀의 경기는 또다시 안필드의 저력을 보여준 리버풀이 살라의 실축으로 무승부로 끝이 날 정도로 매서웠고, 아쉽게 아스널의 승리, 조합은 무너졌지만 오버와 함께 AT 마드리드까지 조합된 배팅이 잘 마무리되며 수익으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도 경기가 많이 부족한 만큼 무리한 접근보다는 챔스 경기를 위해 조금 조절이 필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분석해서 준비했으니 잘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에서 1차전은 1대0으로 승리해서 2차전 홈 경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기대했겠지만 레알의 폭격에 최종 스코어 4대1로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모든 유럽 대항전에서도 일정이 끝이 나고 남은 일정은 리그뿐인 상황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11점 차로 앞서고 있는 리그 선두의 자리를 수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선수단 변화는 이전 상황과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전히 덴벨레와 페드리 그리고 크리스텐센과 대용의 결장이 확실시되고 있고, 파티와 알바의 기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소폭 라인업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앙 라인에서 레반도프스키, 부스케츠, 알론소와 테르슈테겐까지 이어지는 핵심 선수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로나는 지난 홈에서 치러진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서로 퇴장을 하나씩 당하였고, 제주스 카르발루가 퇴장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겠으나 베스트 11을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개선사항이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주요한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훈련에 참가했고, 이번 경기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중원 싸움이 더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이며, 최근 지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전방에서 움직임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지로나의 최근 성적 자체가 압도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지로나의 경기는 상당히 보는 맛이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상대가 이번 경기는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하며 27경기 단 9실점의 바르셀로나기에 지난 3월 중순 AT 마드리드와의 1대0 패배를 당했을 때보다 더 공격이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2실점만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로나가 괜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버리다가는 바르셀로나의 속도감 있는 전개에 그대로 공간이 뚫려버릴 수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로나가 최근 득점도 많지만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실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부에노와 마르니테즈가 이번 경기도 분전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측면에서 돌파해오는 가비와 파티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중앙 레반도프스키까지 공이 전개되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 있어서 바르셀로나의 배당은 상당히 저배당으로 책정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핸디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해야 하는데 표본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 1월 지로나와의 맞대결을 가졌던 바르셀로나는 당시 덴벨레가 부상을 당하는 악재의 시작을 겪었고, 대용과 페드리가 활약을 해주며 교체 출전한 페드리가 득점을 올려주었다만 이번 경기는 이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와중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레반도프스키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는 1대0의 승리로 후반 61분 득점으로 겨우 승리를 챙겼던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발끝으로 얼마나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2경기 결장을 한 후 돌아온 경기에서부터 유로 경기에서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일 엘체전에 2골 리러시로 맹활약했다 보니 직전 레알전에 침묵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일반 승리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바르셀로나의 일반 승리 배당이고, 핸디캡에서 1.5점의 기준점에서 1.88의 배당이 책정되며 정배당 양상으로 배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로나의 공세를 의외로 고평가하고 있는지 홈에서 단 2경기만 리그 경기를 치르며 클린시트를 실패했던 바르셀로나인데 이번 경기 양팀 득점 가능성의 1.95의 배당이 책정되며 약간의 역배당 수준만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점 수준의 데이터만 본다면 2.10 배당까지 책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성적인데도 이 배당이 책정된 것은 지로나의 공격적인 최근 플레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베365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5점의 핸디캡 기준에서 1.88의 배당률이 책정되며 정배당 양상에 있으며
이외 업체들도 배당에 하락세가 나타나며 최저 1.82배당까지 배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 양상을 본다면 사실상 2.5점 핸디캡 승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른 리그 10경기에서 2.5 핸디캡 승리를 기록한 경기는 단 3경기뿐이었고 2대0의 승리도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즉 사실상 이번 경기에서 한 점 핸디캡 승리의 가능성도 최근 10경기 표본을 본다면 단 50%의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 바르셀로나인 것입니다. 현재 그런데 2.5점 기준 오버의 배당이 1.62배당으로 정배당 양상에 책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3대0을 기대하기에 현재 바르셀로나의 부상 전력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 만큼 오히려 지로나의 득점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해외 전문 매체들에서는 이번 경기 결과를 2대0의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로나의 수비를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2득점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결국 지로나가 바르셀로나에게 일격을 가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갈리는 만큼 선택지를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실점률이 극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를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 한 점 핸디캡 승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며 개인적으로 역배당의 언더의 구미가 당기기도 하지만 헤타페에게도 원정에서 3골을 내어주는 처참한 수비의 지로나라는 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번 경기는 오히려 주력을 한 점 핸디캡 승리로 접근한 채 지로나의 수비 자멸을 생각해 3대0의 승리까지 고려하는 2.5점 핸디캡 승리를 다른 조합의 소액으로 활용해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